2025년 6월 9일 월요일 오후 7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온도가 25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죠. 어제가 6월 8일이고 6월 8일 어제부터겠네요. 어제 그 아침에 어제 일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신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김건희 뭐 이제 여사라고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제 그 김건희 씨, 윤석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원래 이름이 김명신입니다. 그 개명을 해서 김건희로 했는데 그 명신을 거꾸로 하면은 신명이죠. 그 신명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것을 좀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숙명여대에서 그 석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석사 학위 논문이 뭐가 좀 잘못됐다 이제 이래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에는 그 가타부타 이제 그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권력자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아마 그 교육부에서 뭐 옛날로 말하면 문교부죠. 교육부에서 아마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밑보이면은 그게 이제 뭐 지원하는 그 금액 같은 것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학교로 봐서는 세상 모든 이치가 돌아가는 거는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피해가 있으니까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는 뭐 완전하게 이제 그 윤석열 시대는 갔잖아요. 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니까 아마 숙명여대에서도 김건희 씨의 이제 그 석사 학위 논문을 취소할 것 같아요. 그래 되고 나면은 이제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도 이제 석사가 취소되니까 박사도 자연히 취소가 되죠. 아마 그래 이번 달 안으로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는 이제 내란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내란죄 외에 자기가 그 고발 당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년 1월 달에 이제 그 영장 법원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일반 시민이니까 그 조사받으러 온나 경찰에서 출두 요구서를 6월 5일 날 좀 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뭐 1차 불응, 2차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차 불응, 3차 불응 하면은 또 그거 이제 영장 집행을 한다고요. 좀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 참.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없는 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 기소한 것이 대장동 사건이고 뭐 대북 송금 사건이고 그렇다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150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죽이려고 법적으로 죽이려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결국 죽이지를 못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실제 뭐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되고 또 죽게 되는 것이 그 저기 20대 대통령 선거 때에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딱 해당돼요. 그때 그 자기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가지고 선거 유세 기간에 뭐 한 말이 거짓말이 많아요. 우리 장모는 뭐 남한테 1원 한 장 이렇게 손에 끼친 적이 없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 그게. 자기 저기 안에 그 김건희가 뭐 주식해가지고 손해보고 팔았다던 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23억을 김건희하고 최은순 자기 장모하고 불법적으로 들은 것이 다 그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되면은 선거할 때 이제 그 선거 보증금이라고 15% 이상 받으면은 그 선거 기간에 이제 지출된 돈을 다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결이 나면은 그 돈을 다시 내놔야 돼요. 그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씨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제 고소 고발 당해 놓은 것도 있고 민사로도 고소 고발 당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변희재 씨 그 유튜브 강의를 안 들은 지가 꽤 됩니다. 금년 1월 달부터 안 들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그 삶의 이제 어떤 그 재미라고 할까. 이분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인데 뭐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이제 그래도 그분도 52인가 그래 돼요. 결혼한 지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분 아직 작년 9월 말인가 그때 결혼했기 때문에 아직 신혼입니다. 그런데 네, 그분의 강의를 한 3년간 많이 들었거든요. 변희재 씨. 변희재 씨가 하루에 방송에 놓은 횟수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경향TV인가 그 구교영씨가 하는데 거기도 나왔고 매불쇼도 자주 나왔고 그 박진영 교수하고도 그 자주 했고 그리고 이제 박지훈 변호사하고도 자주 했고 김용민 변호사하고도 자주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강성범 씨하고도 그 방송을 많이 했고 변희재 씨가 그래서 변희재 씨가 그 또 스픽스에서도 자주 나왔고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5, 6번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5시간 이래 된다고. 그걸 내가 다 들었다고. 매일 그래 다 들었어요. 그만큼 그분의 이제 그 하는 말씀을 그 다 들었다고요. 뭐 하루에 그러니까 들어볼 만한 것이 많은데도 꼭 시간을 내서 들었다고요. 들을 때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들었지요. 왜냐하니까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석열을 끝장내겠다 이거거든. 이렇게 부도덕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이 절단이 나니까 이 인간을 윤석열이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 그리고 자기가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테버렛에 대한 진실을 밝히면은 거기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희재 씨는 진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희재 씨가 죄가 있다고 하면은 단 한 가지, 진실을 말한 죄밖에 없어요. 진실을 말한 죄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궁적 극적 반이라고, 물적 극반이라고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상태가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턴한단 말이에요. 바뀌어 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9일 월요일인데 이제 동지 지나고 해가 점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7시 13분 되면 뭐 캄캄하죠. 내전에도 유튜브 방송 많이 하는데 캄캄한데 지금은 그 하지가 다가오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환하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도 어느 한계 지점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낮의 길이가 그때부터는 짧아진다고. 6월 2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일 지나면은 이제 하지가 되잖아요. 6월 21일 하지가 되면 그때는 물적 극반, 어떤 상태가 낮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끝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턴해 버리거든. 바꿔져 버려요. 그때 다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또 짧아지게 되고 막 그러는데, 세상이 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검사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지만은 그 중에 5번째 안에 들어갈 만한 시급을 다투는 것이 검찰개혁이에요. 한 사람을 생사람을 잡기 위해서 150명의 검사를 가지고 죄를 파헤쳐봐라 그랬는데 결국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잖아.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그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고기 심지하고, 고기 건골하고, 악의 체보하고, 궁핍 기신행하여 불난 기소의 하나님, 시고는 동심이성하여 정의기소 불능이다. 이건 뭐 자주 쓰는 말인데 정말로 사람을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생활을 지금 16년째 하는데 16년 동안 오면서 10년 이상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가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그래도 일을 해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성남시를 훨씬 더 발전시켰을 거고 경기도를 훨씬 더 발전시켰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오늘 무슨 발표가 났느냐 그러면은 검찰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검찰이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권력 서열에 아주 밑바닥이에요. 뭐 아주 밑바닥은 아니지만은 검찰총장이나 검사보다 무시무시한 데가 엄청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그만두고 노태우 그만두고 이제 군정 시대가 종식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정치를 근 30년 했잖아요. 안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노태우가 5년, 그래서 12년, 18년 더 하면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부터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1993년 2월 달부터 했으니까 뭐 30년이 넘잖아요. 30년 넘는 기간에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할 때는 검사들이 물론 뭐 힘이 있었지 하지만은 검사들도 잘못하면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막 얻어 터지는데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정치를 그만두게 되고 군인들의 시대가 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설다 보니까 그 권력의 힘을 검찰한테 실어주는 거예요. 그때 검사가 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내 이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그 윤석열이는 운때가 좁아요. 운때가 검사들의 힘을 확 받을 때부터 들어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힘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만땅구까지 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기소와 수사가 이제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간이 배밖에. 없는 죄를 만들어. 내가 이 안경을 말이지, 안경을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런데 내보고 내를 죽이려고 하면은 이 안경을 네가 도둑질 했지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조작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를 죽이는 거예요. 비근한 얘가 그래요. 설마가 사람 실제라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박근혜예요. 박근혜 대통령 진짜 억울하다고. 뇌물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뇌물죄를 걸었잖아. 그것을 이제 그 변희재 씨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안경을 돈 주고 내 돈 주고 샀는데 훔쳤다는 것을 이렇게 조작을 한단 말이야. 조작을. 그래가지고 내를 죽이는 거라.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태버릇에 대한 그 손석희가 말하는 그 태버릇이 최순실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최순실 거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엮어내 버린 거예요. 최순실이도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박근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요. 그것을 자기가 변희재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변희재 씨가 설마 검사들이 이럴 일을 하겠나 해가지고 태버릇이 그 손석희가 그때 2016년 10월 24일 날부터 터뜨렸는데 설마 저게 뭐 JTBC 같은 데는 공신력이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뭐 손석희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1956년생이에요. 근데 뭐 얼굴도 뭐 예쁘장하고 말이지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사람이 그 말하는 거 보면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JTBC 뭐 손석희가 말하니까 야, 맞는갑다 싶어서 국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였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아니에요.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라고. 이게 태블릿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최순실의 여비서 거예요. 여비서. 근데 그거를 최순실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도 조작을 하고 SK 그 조작을 한 게 있어요. 그게. 그것을 변희재 씨가 굳이 밝혀내니까 그 밝혀낸다 해가지고 징역을 살리는 거예요. 실형을 매겼다고.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73년생이거든요. 변희재 씨가 83, 93, 2003, 2013, 44살 때네. 44살 때야. 아주 뭐 한참 뭐 젊을 때에 자기 명예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
일단 사람들이 구속돼가지고 수감해가지고 징역을 살면은 저 사람 저거는 뭐 잘못된 사람이다 이래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그 뽀빠이 이상용처럼 말이야. 뽀빠이 이상용 씨가 돌아가셨지. 그분이 심장병 어린이들 말이지 그 무료로 많이 그 살렸거든.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국회 좀 출마하라 그러니까 자기 출마 안 했거든. 그게 좀 하여튼간에 밉보였어요. 네,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니함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말이지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지금 언론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그 심장병 재단에 말이지 돈을 이제 훔쳤다 뭐 삥땅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그 아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 미치고 펄쩍 뛰는 거지. 그 자기 아버지도 분해가지고 죽었다고. 그 이제 자기 뽀빠이 이상용의 아버지가 그 대전역 앞에서 자기 아들이 무죄라고 말이지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찌다시 만들어가지고 다 돌리면서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무죄가 나왔어요. 너무 많으냐고 나중에. 사람은 이미 매장이 돼 있는데 어디서 뭐 출연을 안 시켜주는데 그 변희재 씨가 그랬다고 실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변희재 씨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는 아주 채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아주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늘 그렇게 이야기해 나왔거든. 이놈의 새끼는 말이지. 이따이 놈이 말이지. 정치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아주 그 이놈은 빨리 윤석열이 이놈은 빨리 내려와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산다 이런 방송을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야권에서 말이지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목사, 안진걸 소장, 또 강성범 씨, 박진영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전부 다 지금 뭐 그리고 저 국회의원 저게 이현주 씨하고도 방송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저 매불소의 최욱이 이런 사람하고는 같은 레벨이 맞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최욱이 매불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방송하고 갔어요. 매불쇼가 아주 그 재밌습니다. 매불쇼 김우준의 그 겸손은 힘들다 뭐 이런 방송은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봅니다. 구독자가 200만 명, 뭐 300만 명 이래 돼요. 그 매불쇼야 최욱이라든지 김우준이하고는 그 변희재 씨하고는 같이 방송을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뜻은 같았다고. 그 어떻게 하든지 이놈 자식 말이야. 윤석열이 박물관에 들어가 가지고 박물관에 무슨 그 전시해 놓은 그 도자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망치로 철없는 애가 두드려 뿌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가, 안보 모든 면을 두드려 깨고 있으니까 그냥 작사를 내고 있으니까 빨리 그 빼뜨려 가지고 망치를 애를 빼뜨려 가지고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같이 동조한 사람들이 오창익 씨라도 있어요. 오창익 씨하고도 이야기했고 그 변희재 씨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자기는 테버리스에 대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한 거거든. 그러면 나는 왜 그걸 좋아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이가 내려오고 나면은 21대 대통령은 나는 허경영 총재님으로 나를 확신했거든. 확신했다고. 그래서 내가 변희재 씨를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테버리스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전에 그냥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2024년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잖아요. 찍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1년도 한 1년 전부터 계엄을 하려고 이래가지고 반대되는 사람들 그냥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한 뭐 몇백 명 한 10,000명 정도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10,000명. 좀 있으면 다 밝혀지겠죠. 10,000명 정도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들통 나가지고 이제 결국 뭐 탄핵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받고 지금 불구속으로 지금 나왔지만은 좀 있으면 또 이제 구속됩니다. 구속되는 거는 뭐 한 달 이쪽 저쪽이에요. 이래 되면은 영원히 이제 평생 그거는 깜빵에서 아마 그 사면 복권 안 해줄 건데 제가 워낙 많다고 지금 그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제 변희재 씨가 금년 1월 달에 이제 그때 LA에서 산불이 많이 났다. LA로 갔어요. 신혼여행을 캘리포니아죠. 샌프란시스코 가고 LA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는 망명하려고 했다가 내란이 일어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오고 난 이후에 변희재 씨가 하는 말은 내가 안 들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 한때는 참 내한테 희망을 많이 줬는데 듣고 싶지가 않는 것이 뭐 귀에 거슬려.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너무 이분은 저 이재명 씨하고 저 변희재 씨하고 좀 악연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재명 씨가 영 좀 대도 않는 말을 하니까 고소를 했어요. 이재명 씨가 그 변희재 씨한테.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래가지고 재판 판결이 이재명 씨한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유리하게 나와가지고 벌금을 이거 냈다고. 이재명 씨한테 내고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변희재 씨가 벌금을 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차명진이라고 김문수 이번에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분을 김문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그 차명진이 있어요. 차명진이도 이재명 씨한테 혼나가지고 또 500만 원인가 물려줬어요. 이 변희재 씨도 물려주고. 그러니까 좀 감정이 있어요. 안 좋다고. 그러나 사적 감정이 있다 해가지고 이재명 씨를 계속 그렇게 나쁜 식으로 보는 것은 변희재 씨가 좀 잘못 보는 것 같더라고. 자기한테 그 원한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말이지. 이재명 씨를 좀 그런 대로 바르게 평가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그 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한 발언을 가지고 이재명 씨는 이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변희재 씨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고소를 했는데 결국 이제 판결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벌금을 이재명 씨한테 냈다고.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낸 것을 가지고 이제 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보더라고. 변희재 씨가. 그 뒤로부터 뭐 이재명 대통령 한테는 뭐 엄청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야 뭐 안 좋게 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 생각에는 허경영 총재님만 대통령만 되면 되고 윤석열이만 빨리 내려오면 되니까 뭐 그냥 한쪽에 두고 흘렀는데. 그런데 영 안 좋게만 계속 안 좋게만 얘기해. 지금도 안 좋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뭐 G7에 지금 이제 지금 6월달 6월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잖아요. 15일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8일, 7, 15일이 일요일이죠. 다음 주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15, 16, 17 일월화 그 이제 3일간 G7이라고 이제 그게 캐나다 가잖아요. 저게 G7이 뭐라니까 그룹 오브 세븐이랬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1973년도에 모든 것은 역사가 있으니까 1973년도에 5월 쇼크가 처음에 일어났었을 때에 이제 그룹 오브 파이브를 해가지고 5개 나라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요렇게 좀 파워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요렇게 5개 나라가 만나가지고 이제 뭐 정치 현안 같은 거 다루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이태리하고 카나다가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G7이 됐어요. 그래서 그룹 오브 세븐 이걸 줄여가지고 G7이라 해요. 그래 하다가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가 그게 또 끼어가지고 G5, G8가 됐죠. 그룹 오브 8가 8이 됐다고. 8이 됐는데 2015년인가 그때 그 러시아에서 저기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했어요. 침범하니까 빼버렸어요. 탈퇴를 시켜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G7이 됐다가 G7이 되었어요. 그룹 오브 7이 됐다고. 러시아가 탈퇴가 됐으니까. 러시아가 그 G8에 한 20년 정도 있었죠. 한 20년 정도 있다가 거기서 탈퇴를 했다고. 그래서 다시 G7이 됐는데, 이제 G7 의장,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원래 최근에는 그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일본에서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최근에. 그런데 윤석열이가 일본에서 할 때는 참가했고, 이태리하고 영국에서 할 때는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카나다에서 하는데, 카나다 그 알버타주 네스키스인가? 케네네스키스인가? 거기서 알버트주에 아마 그 휴양 도시예요. 로키 산맥 그 밑에 아마 그 아주 뭐 경치가 좋은가 보더라고. 뭐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초청받아 하는데, 거기도 좀 베니제 씨는 좀 좋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뭐 영 하여튼 간에 막 베니제 씨는 막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볼 이유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윤석열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오늘이 그 쉽게 말해서 초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막 초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초치는 말만 하니까 나는 그게 듣기 싫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 18일 날 원래 거기 이제 그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기 항소심이지 고등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대법원에 가서 무죄 확정이 안 되고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이지 금년 5월 1일 날에 그 다시 이제 파기환송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5월 달에 해가지고 이재명이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 완전히 이제 이것은 민주당 후보를 못 내게끔 했는데, 그때도 막 그 베니지 씨는 막 열불을 토했어요. 그냥 베니지는 막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 잘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듣진 않았지만 아마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비정리 법권 채널을 해가지고 조희대 옆에는 또 김건희가 그렇게 소스를 넣었겠지. 보통 같으면 그래 통과되지. 그런데 비정리 법권 천이야.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늘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 이랬잖아요. 국민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희대 이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막 나섰단 말이야. 이 시대의 사기꾼아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뭐 엄청 모이지. 서울에 그 저기 대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응원봉 들고 말이지.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민주화가 잘 돼. 응?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어이구 이거 참 4.19나 말이 이런 것 좀 밀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 이제 뭐야 한 달 보류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한 달 보류하는 동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되고 나니까 오늘은 뭐냐 헌법 84조를 들먹거려. 그 고등법원에서 해가지고 헌법 84조는 뭐냐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서는 소출을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그 내란죄, 외란죄 외에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소를 기소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도 그래 했다고. 미국에도 트럼프한테 그 죄도 죄 같지도 않는 죄를 말이지 덮어세워 가지고 벌금도 막 5천억인가 이렇게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어제 아래 그 통화를 했는데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왜냐니까 진짜 트럼프는 총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0.1초 차이로 뭐 1cm 차이로 진짜 까딱했으면 총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뭐 작살나는 거지 뭐야. 대가리가 날아가는 거지 뭐야. 그 케네디 대통령 그 총 맞을 때 보니까 뭐 내가 하나 이쪽으로 날아갔더라고. 그 영화를 내가 봤거든요. 존 F 케네디 그 영화 있잖아요. 이 일부가 날아가 버려요. 뭐 트럼프도 뭐 아차에서 뭐 그래 될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씨도 칼이 그 1mm만 들어갔으면은 동맥 파손으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진짜 1mm, 1cm 뭐 이 차이로 죽다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 그 악질 검사들에 인해 가지고 성추행도 아닌데도 말이야 기소를 억지로 붙여가지고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냥.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나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골프 같이 한번 시작을 하니까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되는 거지. 예. 아주 닮은 점이 많다고. 트럼프하고 이재명 씨하고. 근데 오늘 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랬다고. 헌법 84조를 들먹거리면서 무기 연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직 기간에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한다 그랬는데 다음에 한다는 것이 다음에 이제 재직 기간에는 이재명 재직 기간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건데, 민주당에서는 12일 날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날 이번 주 목요일이지. 목요일 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좀 개정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그것을 재직 기간에 이재명 씨한테 이제 걸리는 게 많거든. 한 5개 정도 된다고. 그것을 전부 다 보류시키겠다 했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일단 법을 고쳐가지고 그 형사소송 그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그것을 못하도록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년 동안 그 정치 생활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법원에 가고 검찰 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또 400번 이상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만큼 정치를 잘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벗어나가지고 지금 일을 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겠느냐고. 누가 그 대통령 중에서 김밥 먹으면서 말이지 국무회의를 김밥 먹으면서 했잖아. 그리고 아침 6시 되면 출근하지. 밤 10시, 12시까지 11시, 12시까지 일하지. 직접 챙기지.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제 진짜 맹장 밑에 쫄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운에다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엄청 잘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싹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바뀐다고. 김건희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석사학 박사학위 이제 취소시킨다 그러잖아. 숙명여대 또 국민대학에서 이때까지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그 지원금이 잘려버리면은 학교 운영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취소시키지. 그리고 대북전단지 대북전단지 이제 그 뭐 보내는 거 그걸 이제 못하도록 하거든. 전에는 그 윤석열이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다 이래가지고 보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자꾸 보내니까 오물풍선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거 보내다가는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통령 바뀌니까 이렇게 싹 다 바뀌는 거야 지금. 하여튼 이재명 씨는 내가 볼 때는 2000년 만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봐요.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박정희 곱하기 이승만 곱하기 전두환이 곱하기 나는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을 조금 더 나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때는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는 그때 그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두환이가 100%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이 보고 민주주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막 웃잖아요. 무슨 놈의 민주주의 아버지나 인간 백정 전두환이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왜냐? 경제를 살렸잖아. 전두환이 있을 때는 경제 잘 됐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돼야 민주주의가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전두환은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잘 했다고. 그래서 나는 역대 우리나라 윤석열은 잘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도 아가 이렇게 바본 멍충이 같은 놈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공로는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하나의 그런 사례가 돼요. 한 인간이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 그런 걸로는 이제 그런 공이 있다면 그거라고. 나머지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이, 박정희, 이승만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로 밀어붙이고 말이지. 또한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정말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겪고 이 사람이 왜 정치를 잘하면 안 죽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래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갔다 가지고 매일 하루에 40명이 자살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정치를 잘해가지고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허경영 우리 신인님하고 이재명 씨하고 두 사람인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내가 신인님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데, 신인님께서는 5월 16일 날, 이제 약 한 달 전이죠. 아직 한 달은 아직 안 됐네. 5월 16일 날, 의정부 경찰서에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조사받다가 거기에서 이제 유치장에 좀 계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다가 5월 21일 날 맞을 거예요. 5월 21일 날 이제 그게 의정부 경찰서에서 의정부 교도소로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한 1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데, 6월 1일까지 구금이 되죠. 그런데 한 번 또 연장이 된다고. 연장이 돼가지고
6월 11일까지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6월 11일까지. 두 번 할 수, 구금을, 사람을 이제 이렇게 신체 자유가 없이 자유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고 말이지, 교도소에 딱 가다 놓을 수가 있다고. 이제 영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구속 수사가 되면은, 그래서 5월 21일 날 의정부 교도소 가셔가지고 열흘간 있다가 열흘 만에 또 풀어줘야 되는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6월 11일까지 이제 구속할 수 있다고. 그런데 조사받을 때인데, 그게 이제 6월 11일까지 뭐가 안 되면은 또 구속을 시키려면은 이제 기소가 돼야 된다고. 구속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래 되는데, 만약에 그때 법원에서 불구속 기소가 돼버리면은 넣으신단 말이야. 그럼 오늘 내일 넣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불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짜 백궁의 뜻대로, 하늘의 뜻 섭리대로 되니까 사람이 너무 희망이 뭐랄까, 기대가 크면은 또 실망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늘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일 모레 한 이틀 내로 불구속 상태에서 그 법원에서 이제 뭔가 구속 적부 심사를 또 하시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기소를 할 때에 이제 그 불구속으로 해버리면은 놓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을 수도 있고 혹시 또 안 놓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은 하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비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은 재판 결과가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번에 이제 뭐 하늘궁을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뭐 돈을 또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억지로 이제 뭐 기소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밝혀지죠. 나는 오늘도 이제 이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 중에는 뭐 이번에 그 투표율이 79.6%잖아요. 이번에 참 진짜 중요한 선거,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래도 10사람 중에서 2사람은 투표를 안 했잖아요. 안 그래요? 100사람 중에서 뭐 20사람은 투표를 안 했잖아요. 79.6%니까. 그렇듯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10사람 가운데 2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투표를 안 하니까. 참. 그렇듯이 뭐 허경영 뭐 신인님께서 뭐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뭔가 이렇게 구속이 된 것 같다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처럼 구속이 돼서는 안 되는데 구속이 됐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많이 알아요. 구속됐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이런 옷을 입고 가면은 다니면은 왜 저런 사람을 따를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늘 입고 다닙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피교육자다. 내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레오 14세 지금 교황이나 뭐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미국에서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1000명 전부 다 피교육자라고. 우리나라에 오늘 보니까 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말 잘해요. 똑똑하고 참 진짜 들어볼 만한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나 그 뭐 구교영시 앵커라든지 박진영 교수나 또는 뭐 최욱이나 김어준 씨나, 김어준 씨 그 이야기 참 재밌어요.
노영희 변호사나 홍사훈이나 주진우 기자나 김용민 목사나 다 교육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날개기고 뛰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요.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앞으로 국무총리 될 사람 그 김민석이, 예? 지금 강유정이 대변인, 강훈식이 뭐 비서실장, 이종석이 국정원장 이제 될 사람, 지금 이제 뭐 조태용이 국정원장, 조태열 그 외교부 장관, 그 김경수 뭐 행자부 장관 될 확률이 있는데 김경수 전부 다 피교육자예요.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단 말이에요. 세종대왕보다 낫다고 봐요, 나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사람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성 수준을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밖에 안 돼. 속인, 범인, 소인, 대인. 그것이 밑에서 네 번째거든. 맨 끝머리가 속인이란 말이야. 속인, 범인, 소인, 대인.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서영교, 뭐, 원내 총무, 이제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되겠는데. 서영교가 될지, 뭐, 김병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김병기, 서영교, 전부 다 교육 대상자고, 그런 사람들을 수준이라 하는 것은 속인, 범인, 소인, 대인도 아니고 속인, 범인, 소인,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사람들 눈에는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허경영 신인님을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최소한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의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알아보는 거라고. 자, 나는 또 내 이야기 또 해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10대 시절 때에 기독교의 화신, 불교의 화신, 이 두 스승님을 알게 되고, 나의 소원이 있다면, 뭐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라면은 자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의 독립이다. 일제 치하에 하도 시달려 있으니까 우리나라 독립을 원했다 그러더라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독립을 원한다 그랬다고. 그런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반드시, 아무리 어렵지만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을 다 성불시키는 거. 불교로 말하면은, 기독교로 말하면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고. 굉장히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지금 85억 인구 중에서 석가 예수 공자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이 85억 인구 전체를 석가 예수 공자와 같은 영적인 수준 레벨로 만들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 나는 뭐 사람이 뭐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명예와 돈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게 많이 따르지만 나는 필요 없어. 이 천지가 나와 한 몸이고 내 거고. 명예는 뭐 필요해.
남이 내를 안 알아주니까 나는 그렇게 그게 좋은 거야. 남이 내를 알아주면 골치 아파요. 필요 없다고. 자, 그건 그렇고, 이 주거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부처님을 만드는 거. 그게 희한하게 있더라고. 불교 용어에 차타 일시성불도, 나와 남이 동시에 같이 부처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아니 원래 부처라는 사실을 원래 부처인데 그것을 알게 되는 거. 불교 용어는 그렇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자, 막 그런 것을 한평생 추구하다 보니까,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철대오로 안다고.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또 견성을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뭐 대부분이 견성을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불로유라고. 불로유는 우유가 보면 썩질 않아. 그걸 보고 믿음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돼 있다고. 나는 불로유가 녹기 전에도 믿음이 확철대오했단 말이에요.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보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진천인 진인사가 아니고 진천사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허경영 신인의 말씀이 그렇더라고. 원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는 그런 말을 안 써요. 하늘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쓰더라고. 자, 오늘도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크게 부강시키는 거 지금 때가 맞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경주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어요. 그때도 트럼프도 오고 그건 무슨 행사인가 모르겠네. G7이 아니고 G7은 캐나다에서 하고 지금 그 행사 알았는데 잊어버려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때도 경주에서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도 오고 푸틴도 오고 말이지 다 온다고. 세계적으로 거기 16개 국가에서 오는가 하여튼 에이펙인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 경주에서 그걸 해요. 할 때에 오늘 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때 이제 북한을 들러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갔다가 북한을 가든지 북한을 들러서 이렇게 온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내가 볼 때에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좀 있으면 이제 전 국민 25만원 그걸 주잖아요. 25만원 그 지역화폐 그걸 주가지고 그거는 3개월 만에 다 써야 돼. 안 쓰면은 그냥 휴지 조각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화폐를 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카드로 준다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 다 받을 것 같아요. 25만원. 그러니까 내 4인 가족 같으면은 100만원 정도 되나 모르겠네. 전 가족 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살리면서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남과 북이 지금 오늘 전단지 살포 금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고 중국은 나중에 이제 따개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미국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케어야 돼. 그런 운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되면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대구시장도 민주당에서 될 것 같아. 그걸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지 뭐. 국민의힘 당은 위원정당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것을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이재명이고, 그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 그 사람은 세인부지 한심사라고. 그래도 한심한 인간밖에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냐, 신인을 못 알아보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일하신단 말이야.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피선거권이 회복되실 거고, 또 이번에 지금 현재 뭐 구속 소감대가 있는데 이거는 언젠간 좀 무죄 판결이 받아질 것 같고, 그리고 박정일 그 교수가 지금 현재 뭐 불로유에 대해서 이렇게 실정을 바로 알려가지고 언론 머스크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언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불로유의 실체를 알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이제 터뜨리게 되면은 대박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정예원을 지금 가입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그 뭐 경단으로 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하늘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그때 정예원 대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 정예원 가입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 안 하려고 하지. 왜냐, 아이고 저 사람 뭐 성추행이다, 뭐 공급유형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 구속대가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한테 돈을 왜 그 정예원을 내가지고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내려고 하겠느냐고. 그러나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고 정치인이지만은 이분은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세인부지 한심사라고. 그래서 한심한 인간이라고. 또한 동시에 위대한 정치인이고. 똑같아요. 두 개가 같이 따라다닌다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행설수설해 봤습니다. 백선호 그 대천사님께서 그 대신 이렇게 레벨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가 워낙 요즘 뭐 우리나라 시사 이것을 많이 본다고 요즘 며칠 못 봤는데 참 죄송하네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